안녕하세요. 전기과 이옥월 교수입니다.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전기과 전기 캐드 실습을 맡은 이옥월 교수입니다. 제1주차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과목 교요로서 전기 설비 설계의 과목은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 여건 및 관련 법령 기준과 설계 지침을 확인하고 전기 설비의 최적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능력을 배워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과목 학습 목표로는 전기 설비 설계의 기본 계획과 전기 설비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 본 교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 설계에 있어서는 설계 대상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용량을 산성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원을 인입하기 위한 수변전 설비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다. 세 번째, 전기 설비 설계에 대한 자료를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다음, 전기 설비 설계에 대한 전반 자료 정리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도면의 종류, 축척, 용지 등을 확인, 작성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 기술 분야에 있어서 사용되는 KS CICE 60027에 적합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전기 도면 설계 배선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 교과목의 전체적인 내용은 전기 설비에 사용되는 설계 및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전기 설비 시설을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본 교과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기 캐드 실습에 대한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전기 설계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오토캐드를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기로 합니다. 첫째, 먼저 1주차에부터 CAD의 각종 메뉴 활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2주차까지 익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CAD 설치 및 CAD 학습 사이트를 통하여 기초 활용 능력을 배양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CAD의 각종 명령어 사용 방법을 익혀 전기 심벌을 작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오토캐드를 사용하여 건축도를 작성하고 다음 오토캐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설비에 관련된 전기 도면을 설계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학습할 본 교재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제1주차부터 제12주차 11주차까지는 오토캐드의 화면 구성, 그 다음 오토캐드의 각종 메뉴라든가 명령어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도면 작성 방법을 실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11주차까지 전기 도면을 설계할 수 있는 오토캐드의 각종 명령이라든가 심벌 작성하는 방법, 도면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다음 제 12주차에 오아캐드를 활용해서 전자회로 설계나 디지털 논리 회로 설계, 시퀀스 회로 설계, PLC의 라다 회로 설계, 이러한 전자적인 회로, 자동 제어 회로 이러한 것을 설계할 수 있는 오아캐드 활용법에 대해서 12주에 학습을 하고, 다음 13주, 14주차에 사이먼을 위한 원격 감시 제어 설계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14주까지 학습을 마치면 15주차에 기말 총평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한 학기 동안에
강의 계획서 내용을 여러분들 홈페이지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울는지 강의 내용을 미리 쫙 보고 각 주차별로 무엇을 학습을 해야 되는지를 미리 알고 예습과 독습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각 주차별로 제1주차에는 오토캐드의 소프트웨어 설치 방법이라든가 간단한 오토캐드에 대한 역사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2주차에 오토캐드에 대한 각종 메뉴에 대해서 메뉴 배치라든가 화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제 3주차에는 용지 설정법과 좌표 지정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 4주차부터 이제 오토캐드에 대한 여러가지 도형을 제도할 수 있는 각종 2차원 도면 명령어를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선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사각형, 다각형 이런 여러가지 도형을 그리는 것을 배우겠습니다. 제 5주차에도 계속해서 도형에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원이라든가 호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제 6주차에서는 전기 심벌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KSC, IEEE 세계 국제 전기 심벌 규정에 적합한 기호를 심벌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제 8주차에 제 1차 수행 능력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중간고사 끝내려면 제2 9주차에서부터 도형 각종 편집 명령어 십주의 조회 명령어, 그 다음 이제 문자를 입력한다든가 블록화해서 심벌을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제 12주차에 이제 치수기입과 각종 어떤 심벌에 대한 안에 내부에 어떤 문의를 여는 해칭법 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고 또 태양광 발전 장치를 설계하는 도면을 직접 한번 설계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제12주차에까지 캐드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거의 다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주차에 전기전자 회로용 오아캐드에 대한 소프트웨어 사용 방법을 학습하겠습니다. 제14주차에 원격 감시 제어 설계, 요사이 4차원 시대에 자동화 시스템이 발달되고 각종 앱이 발달돼 가지고 도로에 가면서 폰으로 어떤 조명을 제어한다든가 터널 속에 환풍기를 제어한다든가 이러한 원격으로 어떤 우리 전기 설비를 제어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원격 감시 제어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사이몬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5주차에 기말 시험을 치게 되고 12주차에는 2차 편집 명령어에 대한 기능 설명을 직접 자필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해내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학습할 강의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기 초에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대한 선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것이 진단평가가 되겠습니다. 진단평가 결과는 성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솔직하게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다 이 진단평가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체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석은 전체 점수의 20%를 차지하고 100점 만점에 20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학 규정에 전체 시수의 4분의 1 이상 결시자는 출석 미달자로서 F 처리가 되어 가지고 성적 입력이 불가하게 됩니다.
즉 말하면 우리 오토캐드의 캐드 실습처럼 주 3시간이면은 일주일에 15주니까 45시간 중에서 4분의 1인, 즉 12시간 이상, 즉 4번 이상 결석하면은 출미로 되겠습니다. 다음 1차 직무능력평가는 중간고사 시험으로서 이것이 제8주차에 치게 되겠습니다. 이때에 배분은, 성적 배분은 점수 배분이 30%가 되겠습니다. 전기 설비 설계 이해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서술형 피답 고사로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차 직무능력 평가는 과제로서 전기 설비 설계에 대한 과제로 제12주차에 제출하면 되며 20%의 점수 배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차 직무능력 평가는 마지막 제15주차에 기말고사로서 여기에 30%의 점수 배당이 되며 전기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기호를 사용한 도면 작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형 피답 평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석 20%, 중간고사 30%, 직무능력 과제 20%, 기말고사 3차 직무능력 평가 30% 이렇게 해서 100% 되는데 전체 학생이 100명이면은 이 100명 중에서 성적 분포는 A와 A 플러스 학생의 40%, 즉 A가 20%, A 플러스가 20%, 다음 B가 20%, B 플러스가 20%. 그래서 B 플러스만 20% 될 수도 있고 B만 또 40%가 될 수 있고 이렇게 식으로 두 개를 합해서 40% 범위 내면 들면 됩니다. 그럼 그 외에 C 이하는 나머지 40% 이하인 20%는 C 이하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즉 자기의 성적이 좋다고 해서 자기가 무조건 A나 A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전체 학생에 대해서 자기가 40%, 80% 이내에 들지 못하면 80점 이상의 자기의 점수가 됐더라도 20% 이 C 이하의 점수가 받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진단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을 미리 보여주겠습니다. 자, 진단문항은 요 아래와 같이 쭉 여러가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능력 단위 요소로서 이렇게 4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설비 용량 산정하기에, 시스템 구성 계획하기에, 설비 용량 및 시스템 계획과 배선도 작성하기, 이렇게 단위형 요소가 4가지로 나눠 있고, 각 단위형 요소마다 진단문항이 2개 내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용량 산정하기에서는 설계 대상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부하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설비 용량 산정할 수 있는 자기의 능력이 우수하냐, 보통이냐, 미흡이냐. 처음에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거의 막 미흡에 해당될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떤 아르바이트나 무슨 실무 경험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러한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경험을 했다든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우수나 보통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처음은 아직까지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거의 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미흡, 보통, 우수 중에서 체크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용률, 부등률, 부하율을 추정하여 최대 수용 전력을 산출함으로써 경제적인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수, 보통, 미흡. 그 다음 시스템 구성 계획하기에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원을 인입하기 위한 수변전 설비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수, 보통, 미흡에 클릭만 하면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설비 용량과 전압에 적합한 변전 설비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다.
운영 계획에 적합한 예비 전원 설비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다. 다음에 설비 용량 및 시스템 계획과 배선도 작성하기 위해 있어서 설계 대상물의 용도와 규모에 적합한 부하 설비 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전기 사업자로부터 전원을 인입하기 위한 수변전 설비 시스템을 계획할 수 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가진단에서 자기가 해당되는 곳에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배선 작성하기 위해서 도면의 종류나 축척, 용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고, 전기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기호를 사용하여 배선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 하는 것에서 자기 진단으로 체크를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옥내 배선 공사 방법을 숙지하여 설거도에 작성할 수가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에 이 진단문안 내용을 완전히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미흡에만 쭈르륵 체크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읽어보고 내가 앞으로 이 진단문안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을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천천히 한번 읽어보고 자가진단을 반드시 학기 초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 후 학생이 대학 홈페이지에서 개별 과목별로 평가하고 강의 내용에 대한 소감을 서술하는 것이 바로 강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평가는 필수 문항 6개와 각 교수가 선택한 선택문항 4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강의 필수 문항 6개를 소개를 하면, 기말고사 시험을 치고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이 강의 평가를 반드시 해야만 자기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교수는 첫 강의 시간에 강의 계획서를 설명을 하면서 나누어 주었느냐 안 했느냐 해서 여기서 yes, no의 답변만 클릭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수는 수업 시간을 엄수하였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수는 휴강이나 결강이 있으시 반드시 보강을 하였다라는 것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교수는 강의 중 토건이나 비속어, 성희롱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걸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서술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술 부분에 본 과목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적으로 쓰시오라고 하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교수의 강의는 충실하였다. 전문성이 어느 정도 좋았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봤을 때에 상중하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교수는 수업 내용을 학생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였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수가 학생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중하로 하겠습니다. 이 외에 선택문항으로는 본 과목에 대해서 교수가 강의 교재를 적절히 잘 사용하였는가 어떤 기타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다시 이렇게 4개가 더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는 반드시 기말 시험 치고 중간고사 시험 친 이후에도 한번 있고, 강의 평가를 기말고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평가에서는 정말하면 강의에 대한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지만, 강의가 끝난 다음에는 다음 해에 또다시 새로운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더 좋은 강의가 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강의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교수를 무슨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강의 평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